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왜 통증은 그대로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병원 치료 다 받아봤는데도 여전히 아프다면 정말 지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겨워지셨나요? 오랜 관절통으로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조차 즐길 수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좋아하던 활동도 포기하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느끼곤 합니다. 제가 만난 수만 명의 환자분들도 비슷한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의 통증을 치료해온 재활의학과 전문의 윤재근 박사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현재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통증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환자는 약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질환과 통증을 보아왔고 그 치료법 또한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닌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 나아졌다가 다시 통증이 찾아오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약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고 주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프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계속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런 치료들은 증상만 가리는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의 많은 통증이 의외의 곳, 바로 발바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무릎, 허리, 심지어 어깨 통증까지도 발바닥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발바닥의 문제가 전신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발바닥 파스 요법은 이런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쉽고 단순하다고 해서 효과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이 방법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저를 찾아오신 82세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3년간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셨습니다. 수술도 고려하셨지만 고령이라 위험부담이 컸죠. 그런데 이 발바닥 파스 요법을 2주간 꾸준히 하신 후 지금은 아파트 3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리신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방법이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장비가 필요 없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스와 간단한 마사지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방법을 배우셔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발바닥 파스가 가진 놀라운 효과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박순자 씨는 15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과 기저질환 때문에 수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셨고 100m만 걸어도 통증 때문에 쉬어야 했습니다. 박 씨가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제가 발바닥 파스 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발에 붙이는데 무릎이 어떻게 나아요? 라며 의심하셨지만 일단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제가 말씀드린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일주일 후 놀랍게도 진통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도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박 씨는 손자의 운동회에 직접 가서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익산에 사는 83세 이정호 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81세에 만난 이 씨는 요통이 너무 심해 밤에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허리를 펴고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항상 구부정한 자세였고 걸을 때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제가 발바닥 파스 요법과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밤의 허리 통증에 대응하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발 마사지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3주차부터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에는 4시간 연속으로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씨는 지팡이 없이 동네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허리를 더 펴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자랑 낚시도 다시 갈 수 있게 됐어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두 분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발바닥 파스를 추천해 드린 분들 가운데 79% 이상이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기존 치료법에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을 여러 번 가보고 약도 꾸준히 복용했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부터 하셨지요. 하지만 이 방법을 실행하셨고 약 7일 안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초반 3일은 잘 모르다가 일주일쯤 지나면 분명히 통증이 줄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졌다고들 합니다. 숙면을 취하고 기분도 한결 나아지며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통증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다시 움직이고, 다시 웃고, 다시 살아가는 삶의 재시작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고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니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왜 아픈 곳에 직접 붙이지 않고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걸까? 아주 타당한 질문입니다. 제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발바닥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미세혈관과 신경 종말이 모여 있어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면서 생기는 압력은 정맥 속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죠. 또한 발바닥의 피부는 특별히 흡수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파스의 약성분이 발바닥을 통해 효과적으로 체내로 흡수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성분은 혈류를 따라 온몸을 순환하며 통증 부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파스의 주요 성분인 살리실산이나 캡사이신 같은 물질은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성분이 발바닥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께서 항상 아프면 발을 따뜻하게 해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발바닥에 우리 몸 전체가 축소되어 반영된다고 봅니다. 이를 족부 반사구라고 합니다. 마치 작은 지도처럼 발바닥의 특정 부위는 우리 몸의 특정 장기나 부위와 대응합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은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라는 뜻으로 전신의 기혈순환을 돕는 중요한 경혈점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곳을 자극하면 몸의 기가 잘 흐르게 되어 통증이 완화된다고 봅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논에 물을 대려면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죠. 발바닥은 바로 그 물꼬와 같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고 통증이 개선됩니다. 마치 물꼬를 트듯이 발바닥을 통해 몸의 긴장이 풀리고 통증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이처럼 직접 아픈 부위가 아닌 발바닥에 파스를 붙임으로써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바닥을 한번 살펴보세요. 발바닥에 뻣뻣함이나 통증이 느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을 시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약물과 치료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시작하면 일주일 내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발바닥의 중요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발바닥 파스를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무 때나 적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 올바른 위치, 그리고 방법을 따라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발바닥 파스를 어떻게 붙여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스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크면 발바닥에 붙일 때 불편하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5cm 정도 크기의 파스가 적당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파스를 잘라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파스를 정확하게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통증 부위에 맞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증 부위별로 파스를 어디에 붙여야 할지 정확한 부착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발바닥의 아치 부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의 아치는 발 가운데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으로 무릎 통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쪽 무릎이 다 아프다면 양쪽 발에 모두 파스를 붙이세요. 만약 한쪽 무릎만 아프다면 아픈 쪽의 반대편 발에 파스를 붙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면 왼쪽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균형을 맞추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 발바닥의 가운데 부분인 용천혈을 중심으로 파스를 붙이세요. 용천혈은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발바닥에 생기는 움푹 들어간 부분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또한 발뒤꿈치 중앙 지점에도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위는 동양의학에서 허리와 관련된 부위로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허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발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따라 파스를 붙여야 합니다. 특히 새끼발가락 아래에서 시작해 발뒤꿈치 방향으로 약 5cm 정도 이어지는 부분이 어깨와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면 오른쪽 발에, 왼쪽 어깨가 아프다면 왼쪽 발에 붙이세요. 양쪽 어깨 모두 아프다면 양쪽 발에 각각 파스를 붙이면 좋습니다. 발의 바깥쪽은 어깨와 연결된 반사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위를 자극하는 것이 어깨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목 통증을 완화하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 발바닥 방향으로 약 2cm 정도 들어간 위치에 파스를 붙여주세요. 이 부위는 목과 관련된 반사구가 위치한 곳으로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목의 긴장을 풀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영상 끝부분에서 발바닥 파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비밀 팁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파스를 붙이기 전에 필수 단계가 있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제대로 붙지 않거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니 수건으로 잘 닦아주세요. 이제 파스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스는 특별한 제품을 고를 필요 없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파스를 사용하셔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파스를 사용하면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극이 중간 정도인 파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는 하루에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할까요? 파스는 보통 취침 전에 발바닥에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를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여두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파스를 장시간 붙이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통증 완화 방법입니다. 통증 부위별로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이고 사용 방법을 제대로 지키면 몸의 균형을 맞추고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증을 관리해 보세요. 발바닥 파스 요법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안전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작은 크기의 파스를 붙여보고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붓기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화상이나 피부 손상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처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 파스를 붙이지 마세요. 감염이나 피부 손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파스 사용 후에도 증상이 악화된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비밀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만 있으면 병원에 자주 갈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지만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제가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비밀 습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은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신체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고 근육 피로를 줄여주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최소 6에서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의 물을 마시고 식사 전후로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수분을 섭취하면 몸의 수분 균형이 유지되고 하루 종일 편안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몸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발가락을 쭉 펴고 다시 구부리기, 발목을 돌리기 같은 동작을 5번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통증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하되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만약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더 가벼운 동작으로 변경해 주세요. 스트레칭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육을 이완시켜 주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따뜻한 물로 조격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조격은 특히 통증 완화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저녁에 2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피로가 해소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한 온도로 조격을 즐기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장시간 발을 담그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에 천일염을 한 줌 넣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천일염은 피부를 정화하여 좋습니다. 조격 후에는 발을 잘 말려주고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흡수율이 높아져 더욱 효과적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벼운 걷기입니다. 매일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운동은 혈액순환에 매우 좋습니다. 걷기를 할 때 너무 빠르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천천히 걷더라도 발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고 발바닥 전체와 발가락을 차례로 누르듯이 걸어보세요. 이 동작은 발바닥의 반사구를 자극하고 전신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과 허리 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는 시간은 한 번에 할 필요 없이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5분씩 나누어서 걸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통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누워서 발끝 운동입니다. 취침 전 침대에 누워서 양다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 후 30초 동안 발끝을 가볍게 털어주세요. 이 동작은 하루 종일 다리에 쌓인 혈액을 심장 쪽으로 되돌려 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발의 피로를 풀어주어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발끝을 털면 다리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이 동작을 마친 후에는 발을 편안하게 놓고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전환 동작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내일부터는 5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소 일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의 효과와 함께 실천해야 할 습관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만났던 환자 중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의 변화 과정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자신의 내일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곧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86세 정영수 씨는 제 임상 경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입니다. 정 씨는 평생 건축 일을 하셨고 85세가 되셨을 때 극심한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고 있었고 정 씨 자신도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요.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특히 평생 손수 갖고 온 작은 텃밭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제가 발바닥 파스 요법과 함께 몇 가지 생활 습관 개선을 제안했지만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해봐야 소용없다며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손녀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시도해보기로 하셨죠. 정 씨는 꾸준하게 발바닥 파스를 붙이고 아침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루에 3번 5분씩 집 안에서 천천히 걷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졌고 진통제 복용량도 줄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정 씨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집 주변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6개월 후 정 씨가 다시 자신의 텃밭에 무릎을 꿇고 모종을 심는다고 하셨을 때였습니다. 큰 고통 없이 20분 정도 텃밭 일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내년 봄에 피울 꽃을 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정 씨의 눈에 맺힌 눈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되찾으신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오래된 통증이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것은 우리 몸은 어떤 나이에도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통증에 시달리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밤부터 발바닥 파스를 시작해 새로운 삶을 경험할 것인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내일부터는 5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1주, 가능하면 1개월은 꾸준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아직도 의심이 드신다면 정영수 씨처럼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봄을 다시 맞이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건강 비법과 통증 관리 팁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